한 번도 안 주시는 걸로 봐서는 3,000원이 아까워서 아니신 것 같고, 준비하는 동안에 질문은 끝에 몰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 그리고 서평 콘서트 처음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원래는 강사를 3분 모십니다. 저 포함해서. 그래서 앞에 두 분께서 시간을 조정하시고 남는 시간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서 항상 그렇게 조정을 하는데 북유럽과 창조경제 북유럽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저 소영구 교수님 인사드리려고 했더니 나가셔가지고 북유럽 이야기 재밌었죠? 네, 이게 책을 읽으시면 더 재밌습니다. 근데 책을 아직 안 사신 분은 사인을 안 받으신 분은 나가서 사셔서 사인을 계속 사인해 주시면 네, 계속 해주신다 그러니까 꼭 사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케아 불편을 팔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어떻게 팔지? 책 제목이 재밌어요, 그죠? 그냥 넘어갈 뻔했네. 편리함을 파는 게 아니에요. 불편함을 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돈 주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딱 30분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개를 그렇게 하죠. 저는 이 스토리 경영학자, 한국말로 야구리 경영학자라고 하다가 요즘은 이제 경영 철학자라고 하는데 좀 따분하죠. 곧 이제 한마음생명 자본주의 사상가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경영학을 했고요. 연세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고 그리고 유학 아시죠? 성리학, 주자학, 유학, 논어명자 멀리 가는 유학 말고 유학으로 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영하고 철학하고 두 개를 했습니다. 자유민경연구원 하고 있고요. 서평가, 아까 서평가는 동상도 안 세워준다 그러셨는데 예, 좀 지금으로 바꿀 걸 검증해 보겠습니다. 서평을 합니다. 이거는 뭐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죠. 이케아의 4P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를 간단하게 보고요. 잉말 캄프라드에 대해서 보고 4P 보고 서평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입니다.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괜히 하다가 녹음도 하고 있는데 표현에서 공부했고요. 언론인 학교를 기자 출신입니다. 여러 책이 있는데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저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케아인데요. 아까 잉그바르라고 적었던데 원래 잉바르는 발음을 어디지? 앙대어 있어요. 앙대어. 똑같이 잉바르라고 읽으시면 잉바르 캄프라드하고 이케아의 탄생입니다. 사실 독일 사람이죠. 독일 사람인데 스위스로 할아버지 때 이주해서 그리고 그리스 태어나서 이제 큰 사람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잉바르에 대해서 보면요. 장사꾼인데 태생적 장사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완전히 파는 거는 타고나신 분이야. 어느 정도면 모차르트가 몇 살 때 피아노를 치고 작곡을 하고 이런 얘기하는 이분은 몇 살 때 물건을 처음 팔았을 것 같아요? 5살 때입니다. 5살 때 아까 성냥팔이 아저씨 그분이 이제 성냥왕이었거든요. 그분 성냥을 사서 우리 개비 담배 팔잖아요. 한 개씩 판 거야. 그래서 100개비를 팔았습니다. 대단합니다. 크리스마스 장식, 벽 장식, 장식용, 크랜베리, 못 파는 게 없었습니다. 5살짜리가. 다 파던 친구입니다. 10살이 되면요, 씨앗 가게에서 물건을 공부받아서 소농들한테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10살이 초등학교 2학년이죠. 기숙학교에 학교 다니면서 그냥 다니지 않아요, 친구는. 거기서 허리띠, 지갑, 시계, 연필 이런 거 줍니다. 대단합니다. 기숙사에서 이 번 돈 가지고 이케아를 오픈한 친구. 야,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5살 때부터 물건 팔아보신 분이. 이러니까 우리가 못 당합니다. 19살 때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 사장한테 사장님이 서비스를 싼데요, 이러고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못 파는 게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시작된 게 이케아입니다. 이케아는 이름이 어떻게 지었을까요? 소니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소니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소니는 원래 동경전자통신공업 주식회사입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미국을 진출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름을 그냥 발음하기 편하게 소니로 부른 겁니다. 소니. 대박을 쳤죠. 모토로라가 제일 먼저 만든 게 사실은 뭐냐면 자동차 라디오예요. 그래서 모토의 롤러입니다. 자동차 라디오 만드는 회사가 이제 라디오가 있으니까 그 다음 만들 수 있는 게 무전기죠. 그래서 무전기에서 왜 우리 배트맨 달고서 다그 1차, 2차 세계대전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무전기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나간 게 핸드폰입니다.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두 개가 결합해서 핸드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모토로라거든요. 이름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데 이케아는 어떤 의미입니까? 맞추시면 제가 오늘 미래의 창에 준비하신 책을 한 권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케아는 잉바르 캄프라드의 I하고요, IK하고 이는 앨런 파리드라고 자기가 독일에서 와서 농장을 열었는데 그 농장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이 아그라디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A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케아가 됩니다. 이케아.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가족 기업이고 아버지 어머니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케아가 그러는데 앞으로는 가족 기업 시대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럼 이 이케아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건데 어떻게 분석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이론을 한번 가져왔어요. 맹자의 마케팅 이론하고 그리고 이제 4P, STP, CRM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못하고요. 맹자의 마케팅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가 BC 372년인데 지금 한 2300년 정도 전 사람입니다. 근데 맹자가 경영학을 알았을까요? 맹자가 경영학을 알았다 몰랐다? 제가 슬라이드 준비를 안 했는데 맹자가 경영학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쓰는 경영이라는 단어가 맹자에 나오는 단어예요. 경세제민이 경제인데요. 경지, 영지, 성공지, 불일성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맹자에 나옵니다. 원래는 시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서양이 경영하고 근현된 건데요. 아주 한국 와서 웃기는 소리, 우리 3000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사실 그걸로 썼습니다. 경영의 실질적인 의미가 뭐야 해야 되니까 경과 영이 이러는데 맹자가 경영을 논하다니 진짜냐? 그 중에 마케팅을 논했다니 그게 진짜냐? 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우리 또 다 수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자신 있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고 제가 시험 칠 때 이랬습니다. 박사 시험을 치러 가니까 종이를 주는데 이렇게 주는데 이제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자고 저도 안 읽겠습니다. 허자의 종허자의 도를 따르면 시가가 부리하야 국중이 부야 이렇게 하는데 진산 허자가 말하기를 허행의 도에 따르면 허자의 도에 따르면 물건값이 두 가지가 아니다. 물건값은 일물일가다. 어딜 가나 물건값은 하나야 된다. 그래서 5척 동자 초등학교 학생을 보내도 안 속고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선진국이냐.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서로 같고 값이 같고 같으니 이게 믿을 수 있는 사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허자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기로 설하지 마라. 물건값이 똑같지 않으면 물건의 실증이 있다는 거다. 이게 2배가 되고 5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는 거는 물건이 다른 거다. 그거를 다 똑같이 한다 그러면 어찌 좋은 신을 만들 거냐. 좋은 신발을 만들어서 비싸게 받는 것. 그게 경쟁이라. 이분은 CRM을 아신 분이에요. 원투원 마케팅을 아신 분입니다. 이게 2300년 전 얘기예요. 우리 아직 이 수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 경영도 얘기합니다. 그물을 성기게 설하야지. 그물을 촘촘하게 하면 내년에 물건이 못 잡는다. 등등의 얘기들이 맹자에 아주 많이 보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프라이스죠. 왜냐 이케아는 뭐예요? 싸잖아. 싸잖아. 얼마큼 싸냐? 우리는
디자인이 아름답고 기능이 뛰어난 가구와 집기들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게 자기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면 어떤 노력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경쟁자들과의 확실한 가격 차이는 필수적이다. 모든 영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가구가 아니에요. 가구뿐만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가장 저렴한 매장이어야 한다. 어느 회사인지 보겠습니다. 이케아에는 고객들을 숨막히게 만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딱 보면 안 사면 큰일 나는 거지. 이거는 숨이 막히는 거야. 빨리 사서 떨어지기 전에 사가자. 그래서 이거는 핫도그 전략입니다. 핫도그. 무조건 어떻게 빨리 지갑을 열 수 있게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 비용, 모든 비용은 다 해서 60%. 그리고 원원해서 수익금과 세금으로 해서 전체 수익을 만들어라. 세금을 잘 적어놓은 게 신기하죠? 스웨덴 회사의 버릇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럼 품질이 어떠냐? 품질은 무조건 내구성의 단단함. 이게 가구협회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케아가 제일 튼튼하게 나왔대. 근데 가격은 4분의 1이다. 안 싸고 어쩌겠어. 안 싸고. 근데 이게 전략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코스트 리더십이고 하나는 디퍼런시에이션입니다. 코스트 리더십은 가격 우위 전략이라고 해요. 가격 우위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코스트 리더십은 원가 우위 전략이에요. 왜 코스트 리더십이라고 그러냐면 가격 낮추는 건 덤핑하면 되거든. 근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원가 발견하는 코스트 리더십. 아니면 두 번째는 뭐예요? 디퍼런시에이션. 우리는 무조건 달라. 차별화를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높은 마진, 낮은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이케아는 이케아는 어떻게 하느냐? 낮은 원가가 나와야 낮은 가격을 만들잖아요. 머리를 바꾼 겁니다. 가구를 만드는 회사는 가구 회사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게 스코파라는 가구입니다.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가구 회사에서 요것도 만들고 철제장도 만들고 금속 바구니도 만들고 천만에 이케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양동이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어요. 철제 회사는 소련분한테 캐비넷, 소련분들 얼마나 짭니까, 그죠? 거기 캐비넷 납품하는 회사들을 찾아냅니다. 여기 나오는 금속 빨래 바구니는 심지어 통조림 회사를 찾아냅니다.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관념을 깨는 거죠. 가구는 누가 만든다? 가구 회사 아니라는 거죠. 가구를 파는 건 가구 회사지만 만드는 건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 여기 웨글라라는 바로 실수했습니다. 웨글라라는 원래는 나무로 만들거든요. 근데 벤트우드라고 그러는데 화학업체 플라스틱 가스 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뭔가 게임이 안 되겠죠, 나무를 만지는 거하고 플라스틱을 만지는 뭔가의 차이가 날까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기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회사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래요? 게임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납품업체들로부터 무조건 20% 싸게 사더라. 이유는 뭐냐? 협력회사를 무지하게 관리해 줍니다. 다 챙겨줘요. 전략같이 짜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낮아진 가격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양을 구매하겠다. 아, 교수님께서 어디 가셨나 했더니 사인 받으려고 지금 또 책 사오셨네. 예. 역시 머리가 좋으세요. 좀 이따 바쁠 것 같으니까. 더 재밌는 거는 이케아가요, 폴란드가 공산주의 나라에서 문호를 개방하기 전에 폴란드를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원가를 낮출 수 있다면 외교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합니다. 왜? 우리의 사명이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낮은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거야. 내가 낮게 살 수 있다면 폴란드 외교 안 풀린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가서 공급해냅니다. 그래서 목재 가공 능력으로 절대 다른 회사들이 뒤따라올 수 없는 가격 주구를 쓰는 사람입니다. 인력입니다. 인력.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와인 보병 같은 걸 러시아에서 만듭니다. 이게 제일 싸니까.
여기 나오는 소파는요, 유럽, 미국, 중국에서 만듭니다. 여기 나오는 사진들은 루마니아에서 만들어요. 여기 나오는 독서등은 베트남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갖다 뿌려버려요. 다르죠? 우리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출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수출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않는다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에서 물건 만들어서 중국에 갖다 파는 한국 기업일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이 버는 건데 우리는 머릿속에 무조건 내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조업의 이 국내 그 저기를 위해서 부스팅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건 이원화, 다계화라는 일본에 쓰는 전략이 있죠. 고급 제품은 한국에서, 고급 가치는 저고 가치는 좀 밖에서. 그래야지 기술도 안 나가니까. 이원화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낮은 가격으로 만드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럼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만들면 품질은 버틸 수 있는 품질이에요. 사실은 책상이 있으면 위는 멀쩡한데요. 안에는 다 합판 써요. 그러면 어떻게? 잘 쓸 수 있잖아. 근데 이 가구를 내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을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 이케아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야, 실증나잖아. 그거를 왜 물려주냐? 지가 지 좋은 거 사지. 그래서 어떻게? 가구를 뭘로 바꿔? 소모품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정말 정명입니다. 가구를 소모품으로 바꿔. 야, 색이 훨씬 좋아. 신형이고 디자인도 좋고 실증나잖아. 가구리 하나 하면 우리 뭐 옛날에 3층장 하나 시집 갖고 가면 이제 죽을 때가 있었잖아요. 요즘 그래요? 이사만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참 이사 갈 때마다 바꿔야 되니까 이사를 자주 갈 수도 없고 이사 가면 부서지고 아니더라는 거지. 실증만 바꿔요. 소모품으로 바꿔요. 가구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인테리어는 자주 바꾸는데 가구는 안 바꾸냐? 소모품이다. 이렇게 광고까지 되었습니다. 프라이싱의 뜻을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케아는 시장을 볼 때 자기의 명확한 소구점을 가져요. 뭐라고? 프라이스. 죽어도 못 따라오는 가격. 4분의 1 가격을 칠 겁니다. 4분의 1 가격을 치기 위해서는 소싱을 받기 다르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제품이 엉망이냐? 그렇지 않죠? 뭘로 승부했다? 창조 경제. 디자인이 달라, 디자인이. 그래서 사실은 이케아는 북유럽 스타일의 대명사라고 그러는데요. 스칸디나비아의 아주 단순함. 그래서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이제 북쪽에 있으니까 백야까지 펼쳐지는 밖에 못 다니잖아요. 뭐 겨울이 기니까. 여름에야 뭐 밖에 다닐 수 있지만 밤에 다니기 좀 그렇고 겨울에는 3시, 4시 되면 3시, 4시 해주는 거 맞죠? 네. 3시, 4시에 해가 지는 나라니 할 게 뭐예요? 집에 있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집이 이렇게 척박해. 그럼 다 우측 밀리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실은 스웨덴 정부도 그렇고 집을 꾸미는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에 뭐야? 화가가 누구였지? 뭉크 말고 이쁘게 꾸몄다는 거. 아, 저기 칼슨? 잠깐만요. 양칼슨? 아닌데? 아니, 저 보죠. 여기 이렇게 당황하게 좀 있으면 찾을 거예요. 자기 책 옆에 있었어. 예. 그 화가로 하여금 상당히 이쁜 그 가구와 칼라손. 예, 칼라손이라는 그 화가가 있어요. 예, 북유럽 이야기를 사시면 그림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교수님? 그래서 그 칼라손의 그림들은 굉장히 따뜻하게 묘사해줍니다. 실제로 이케아는 북유럽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살리면서 세계에 들어갑니다. 우리 거 버려서 세계화된다? 아니라는 거죠. 자기 스타일을 있는 대로 살립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북유럽 스타일. 그래서 집이라는 것에서 기능적 단순함에 균형과 깔끔한 선. 이게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스웨덴 의회에서도 1913년에 너무 춥고 이렇게 어두우니까 다 떠나버릴 것 같으니까 값이 싸면서도 아름다운 모양의 가구와 생활용품을 공급한다. 그런 조치까지 내립니다. 얼마나 디자인이 발달하겠습니까? 그래서 디자인은
모든 일을 위한 일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디자인 개발을 다시 읽으시죠. 모든 일을 위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케아 디자인의 특징은 우리를 독보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에서 이런 그 자신들의 스웨덴 스타일들을 많이 살리고 있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팔 수 있을까? 프로모션이죠. 프로모션을 이렇게 봅니다. 기존 제품 형태는 스캔디나비아 안에서는 전형적인 이케아, 스캔디나비아 바깥에서는 전형적인 스웨덴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케아를 소풍의 목적지로 만들려고 한다. 전형적인 이케아, 전형적인 스캔디나비아 스타일을, 전형적인 스웨덴을 만들겠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케아라는 거는 스웨덴식의 디즈니랜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랑하고 노랑, 어깨를 그대로 가져오죠. 그 노란색 폴로 셔츠하고 파란색까지. 우리는 좀 그렇다고요. 빨간색 티셔츠와 파란색 그좀 예. 여기도 모양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벽을 장식하고 있는 모든 사진들은 스웨덴의 모습들입니다. 글로벌리.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공간도 스몰란드라고 해가지고요. 역시 매직 포리스트 자신들의 그 침엽 수준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가면은요 스웨덴 여묘 작가의 동화, 이런 말괄량이 삐삐 같은 거, 이런 동화책들을 다 팔아줘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구점인데 말이야, 자기는 가구를 파는 게 아니야. 자기는 스웨덴을 파는 거야. 문화를 파는 거야. 그리고 스칸디네비아를 팝니다. 프로모션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겠죠? 아, 우리 물건을 어떻게 값을 낮춰서 팔까? 이게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문화를 침투시키면서 제품을 확산시킬까를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스웨덴의 디즈니랜드는 레스토랑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아침 식사로 2,000원에 스웨덴 아침 식사를 이케아 가구점에서 공급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훈제 연하고 치즈 문제는 하드롤 2개, 무한 리필 커피까지. 예, 수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아침부터 그냥 이케아에 더글더글더글. 애기들도 여기 와서 놀라요, 그죠? 근데 유럽에 14년 됐어요. 14년. 엄청난 매출, 독일에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풍이라는 표현을 썼죠. 뭐다? 스웨덴 샵이다. 왜 스웨덴이 식품들을 다 팔아요? 스웨덴식 미트볼, 바삭한 빵, 크랜베리 케이크, 연어, 앱솔루트 보드카, 청어. 스웨덴 사람들은 일단 전 세계에서 이케아만 가면 고향이고요. 전 세계 사람들은 이케아만 가면 스웨덴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프로모션 아니에요. 그냥 광고 많이 하고 전단지 많이 뿌리고 찌라시 많이 넣고 아니 아니잖아요. 프로모션이라는 거는 정말 핵심을 타고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하나가 있죠. 가구들에다가 이름을 다 붙입니다. 전등은 음악, 화학, 기상학 이름을 붙이죠. 칼슘 이름. 소파는 남자 이름을 붙입니다. 의자하고 책상은. 그래서 이제 브로드, 알렉산더, 올레 뭐 이런 것들. 올레? KT가 이거 아닌가? 커튼 장식용품 같은 거, 아기자기한 것들은 여자애들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브릿, 이네스. 그리고 부엌 생활용품에 스웨덴의 동사를 써요. 크로사, 프레사. 괜찮죠?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게 뭐냐? 자기는 가구를 드릴 때 가구가 아니고 하나의 새로운 식구를 맞아들입니다. 정말 뛰어난 전략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이렇게 하면 이제 남자 이름, 여자 이름을 다 쓰면 가구가 수천 종류잖아. 그 어차피 품번으로 1번, 2번, 3번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사람들 싫어할 거라는 거죠. 이름을 다 붙여줬어. 근데 이름이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 넣었을까? 인 발음은 앙돼요. 자기 이름은 절대만 붙이랍니다. 예. 그래서 시리얼 번호보다는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게 감성이 깊고 좋다. 사는 것 자체로 구매해. 야, 오늘 팜 하나 가져가자. 야. 그래서 함께 살아갈 식구가 들어왔다는 느낌. 마지막입니다. 플레이스. 유통시키는 거. 유통시키는 거는 이게 불편을 파는 거예요. 고객이 함께 일하게 해라. 고객이 함께 일하게 해라. 그래서
캐시 앤 캐리 시스템. 와서 돈 내고 지가 가져가 이거야. 가구는 팔다 보면 뭐가 제일 많이 들어요? 물류비 죽을 지경이야. 남들은 물류 밤에 해결하잖아. 근데 가구점 밤에 갔다 오면 12시에 문 두드리고 침대 왔습니다 해봐. 좋아하겠어요? 낮에 가야 된다고. 근데 낮에 이 교통체증 때문에 CBS들은 전부 다 이제 밤에 쫙 빨아서 물류비가 그래도 조정이 되지만 가구업체는 이게 뭐 특히 명절 중에 가구 많이 사잖아요. 이 물류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가 들고 가라 이거죠. 그래서 보면 스웨덴에 여기 가면 그 승용차 위에 이렇게 손잡고 거대한 거 해가지고 뚫뚫 말아서 가는 거 자주 보죠? 달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유통을 시키느냐? 제일 좋은 유통망은 카탈로그라고 해요. 카탈로그.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근데 사실 성경보다 더 팔린다고 그래요. 해리포터하고 성경에 도움간다라고 해요. 세계 최대의 배분 부수를 자랑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2012년에 2억 1천만 원, 25개국 언어로 33개국에 배분, 3,250만 구가 독일판으로 376쪽에 4,000개의 가구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외워요. 사람들이. 왜 재밌고 신기하니까. 두 번째,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스톡홀름 외곽에서 대형 가구 전시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게 가구들이 좀 상했어. 그랬더니만 광고를 한 거예요. 야 이거 사가라. 근데 뭐 90% 할인해줄게. 그냥 가서 대신 들고 가라. 이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그 도시를 마비시켰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들고 가는 거 보니까 어때요? 괜찮잖아 이거. 그래서 불남, 왜 공장이나 어디 불나면 다 박수 치잖아. 야, 너 이거 쓰겠다, 이러잖아, 그죠? 그렇듯이, 이케아는 가구점이 불나고 나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 거예요. 뭐다? 이제는 배달 없다. 와서 싸가라. 그래서 어떻게 휴대가 가능하게 철제 캐비넷 같은 것도 그냥 수납판만 넣어주죠. 그럼 자기가 조립하기. 자기가 조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 해봤는데 딱 하나 해봤습니다. 다시는 안 삽니다. 이게 내 머리로는 힘들어. 결국은 집사람이 해결했는데 저는 옛날부터 이게 조립하는 거 어릴 때는 잘했는데 하면 화딱지가 나거든. 혈압이 올라서 도저히 못하겠어. 근데 이제 뭐 아무튼 해결을 해서 잘 써요. 쓰는데 납작한 철판들, 요만한 케이스 이렇게 널빤기 같은 거 하나 들고 집에 오서는 이렇게 캐비넷으로 변하니까 그건 재밌어. 한번 하고 나면 또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저는 다시는 안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하지만 자기가 만들었고 또 자기가 가져왔기 때문에 값이 싸고 그래서 이케아 제품의 프로모션을 한다고. 그래서 슈퍼마켓 형태로 본다. Do it yourself에서 자동차에 실어서 조립을 한다. 뮤직비디오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실제로 역 브랜드라는 거죠. 불편을 판다. 역 브랜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장을 굉장히 찾기 어렵죠. 근데 자기들 뭐라고 표현하냐? 이건 여행이자 모험이다. 너희 집에 말이야 얼마나 좋은 가구를 많이 놓고 싶니? 한번 이케아 매장에서 길도 한번 잃어보면서 모험 한번 찾아봐라. 어디서 어떤 걸. 사실 쇼핑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러니까요. 쇼핑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가 그 수렵시대부터 그 수렵시대가 제일 길거든요. 그 다음 원경사이들 같잖아요. 수렵시대 때 밖에 나가서 열매나 이걸 잡아오는 그 기쁨이 동물을 잡아오는 기쁨이 쇼핑이에요. 그걸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 똑같죠. 그래서 매장은 여행이자 모험이다. 매장은 혼자 불러가야 된다. 옆에서 직원이 붙으면 어때요? 디즈니랜드에 와서 혼자서 그 직원들 막 설명해주고 즐거워 해줘야 된다. 운반 조립 힘들다. 야, 얼마나 재밌냐. 쾌감을 느껴봐. 환장을 노리시긴 합니다. 가구가 튼튼하지 못하다. 사실이거든요. 위로 멀쩡한데 밑에 막 펑펑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야, 얼마나 좋냐. 조만간 가구를 바꿀 수 있는 핑계가 생긴 거다.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피를 보실 때 실제로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의 포피에 대해서 이케아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기존 회사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항공회사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항공회사도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자기 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
과잉 만족 시대 때 부수적인 가치를 과감하게 제거해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 역브랜드의 역습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역브랜드의 역습. 결론적으로 서가가 평화의 가로사리 이렇게 씁니다. 한국의 전통 가치는 뭐냐? 스웨덴을 다 왔다 그러거든. 스칸디나비아를 다 왔다 그러거든. 그럼 우리 가치는 뭘 담을 수 있을 거냐? 한국의 전통 가치, 한국의 철학, 한국의 가구 문화,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드는 제품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한국 가치를 담고 있느냐. 달라요. 다를 때 가장 좋은 거는 한국적인 가치예요. 두 번째, 우리 그냥 경영학 그러면 되게 웃기게 생각하는데 뭐 다 경영하잖아. 회사들은 다 경영하는데 그걸 경영학을 왜 배우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경영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경영학을 배우고 나면요 세상을 프레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레임으로 봅니다. 세월호 사건 보니까 어때요? 총체적 난국이죠. 저거 해결 어떻게 해요? 막막하죠. 근데 그 해결법을 한마디로 표현했잖아요. 매 단계마다 문제점을 찾아라. 도입 단계부터 운용 단계까지 단계별로 문제가 뭐 있는지 찾아라라고 누가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대단한 사고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세월호 총체적 난국 그냥 그러고 소리만 지르고 앉아있다고. 근데 어떻게? 단계별로 분류해요. 도입할 때 뭐가 문제였고 설계할 때 뭐가 문제였고 이거를 안전 점검을 할 때 뭐가 중축할 때 문제가 뭐가 운용할 때 뭐가 구조 단계에서는 뭐가 구조 단계 이후에 처리 방법은 뭐가 거기는 그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그 취업과 관련은 뭐가 문제들이 단계로 보면 다 풀리죠. 그런 거예요.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물건 다 팔고 싶지. 야 가격 모르냐? 유통 모르냐? 회사는 다 하는 게 그거잖아. 하지만 경영을 보고 나면 프레임을 가지는 거예요. 네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이케아는 어떻게 성공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각각 세부적으로 뭐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 싸움이에요. 프레임이 경영입니다. 그래서 한문을 배우죠. 한문을 배우는 거죠. 근데 재밌는 마지막 질문은 저는 이겁니다. 이케아가 스웨덴 회사예요? 아니란 말이야. 이케아는 스웨덴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 버리고 떠났어요? 난 그 새 거 못 내. 나는 그 새 거 못 내요. 그래서 버리고 떠났어요. 스웨덴 회사 아니야. 실제로는 덴마크이. 네덜란드. 네덜란드. 본사는 네덜란드에 있고 뭐 각각의 회사들은 온데 그냥 유럽에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파악이 안 돼. 파악이. 아무도 파악 못하는 회사입니다. 진짜로. 네. 본사는 네덜란드. 왜? 세금이 제일 싸니까. 그죠? 그러면 고민을 해보죠. 우리는 정말 기업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라는 문제 첫 번째 하고 스웨덴을 떠나면서도 스웨덴 칼라로 돈을 벌거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 회사들도 한국의 칼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면 제휴에 의해서든 우리가 제공해서든 또 다른 가치 창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세 번째에서 해봤습니다. 스웨덴을 떠난 이케아를 보면 스웨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한국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보고요. 또 반대로 전통 가치를 어디에 찾을까라는 고민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케아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케아는 사실은 우리 김민 저자가 더 대가신데 제가 괜히 이야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김민주 저자님.